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정책론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정책론 60문제를 가지고 총 6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론의 과목이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 유형별 어떤 식의 출제 경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죠. 자, 다음 중 영국의 정책이나 제도 내용에 대해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영국의 역사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1번 엘리자베스 구빈법. 자, 15세기 말 이후에 영국 자본주의 축적 과정에서 발생된 빈곤 문제를 빈민 통제적이고 치안 유지적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던 법령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1601년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영국이 그동안에 그 모든 있던 그 법령들을 집대성한 의의가 있습니다. 대신에 빈곤 문제는 그동안 이게 개인의 책임으로 가졌죠. 그 다음에, 자, 2번으로 들어가세요. 자, 정주법은 1600 몇 년이죠? 예, 1662년에 만드는 것이 정주법인데. 자, 빈민의 소속 교구를 분명히 하고, 빈민들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서 1662년 교구에서 정착해 거주할 자격을 규정한 법이다. 그러니까 정주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주를 금지시켰던 거죠. 자, 빈민들의 무분별한 도시 위협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자, 3번 길버트법. 구빈 개혁 조치 하나로 일정의 작업장 개선 운동이다. 자, 정주법, 그러니까 길버트법이 나오기 전에 이 작업장법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 작업장법은 원내 구조를 통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노출된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버트 시대에 와가지고 원내가 아니라 원외 구제를 실시하게 되게 된 거죠. 이것은 1782년에 만들어졌죠. 1782년에 길버트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4번 개정구빈법은 찰스 2세가 고하는 것으로 빈민구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그렇지만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나 나태에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이 개정구빈법은 찰스 2세가 아니라 시드니와 체드웍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자, 5번 국민보험법. 로이드 조지가 제정한 1911년에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이며, 자, 전국 단일 국가의 보험 형태가 정착되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참고적으로 1911년 독일에서도 보험이 하나 제정이 되는데 그것이 제국보험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자, 영국 역사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해가지고 쭉 정주법, 길버트법, 개정구빈법, 국민보험법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2번. 다음 보기에서 반집합주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묶인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이 반집합주의라는 내용이 나오면 학자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 학자가 누구죠? 조지 앤 윌링이죠. 자, 이 학자가 네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했죠. 자, 여기서는 반집합주의니까 반집합주의는 한마디로 뭐예요?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죠.
남한테 간섭받지 않을 자유방임주의. 즉 한마디로 개인주의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평등을 인정을 하고 어떤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집합주의의 특성이 되겠죠. 자, 가 자발적인 협동과 경쟁에 기초한 사회입니다. 맞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니까 맞는 내용이고. 자, 실용주의와 인도주의를 강조했다. 자, 반집합주의에서는 실용주의와 인도주의를 강조한 게 아니라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와 인도주의를 강조한 것은 소극적 집합주의가 되겠죠. 집합주의를 완전히 반대를 하지 않지만 약간만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소극적 집합주의가 되겠고, 자, 다는 개인주의, 불평등, 소극적인 자유, 정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복지국가를 반대했습니다. 복지국가를 반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개입을 반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죠. 자, 대표적인 학자는 베버리지와 케인즈와 갈브레드가 있다. 이 베버리지와 케인즈, 갈브레드는요, 이 반집합주의가 아니라 소극적 집합주의 학자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케인즈가 상당히 중요하고 베버리지도 상당히 중요한 학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 묶인 것은 가하고 다가 되겠죠. 가하고 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의 일딩은 크게 네 가지로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폐변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구분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운데를 분류를 하죠.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자,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자녀적인 측면을 보고, 이쪽은 제도적인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개입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국가의 개입이 거의 부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상당히 중요한 학자고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될 그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다음 설명 중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회평등은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기회평등을 제공한다. 자, 모두에게 기회를 평등을 제공한다. 자, 기회평등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어떤 목표 지점이 있으면 똑같이 출발선에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어떤 A, B, C 이렇게 있을 때 누구 하나 배제하는 거 없이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드림 스타트나 헤드 스타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2번. 공공부조는 운영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이 높다. 자, 공공부조라는 것은 서비스 대상자를 통해서 뭐 수급자에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 자, 우리가 그 원을 하나 그려보죠. 이런 타켓을 하나 놓고 봤을 때, 자, 이거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할 대상입니다. 자, 공공부조는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이 수급자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니까 목표 달성률이, 즉 목표 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반면에 운영의 효율성은요. 자,
자, 이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의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서비스 수급 대상자들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그 대상자들을 선택해야 되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어떤 한 묶음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운영의 효율성은 낮아지고, 목표 효율성은 높아진다. 둘 다 높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틀렸고요. 자, 운영의 효율성은 운영비를 줄여서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자, 운영의 효율성의 뜻을 얘기했고요. 4번, 소극적 자유는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다. 자, 우리가 앞서 조지 앤 윌딩에서 반집합주의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라고 그랬죠. 반집합주의는 뭐예요? 자유방임주의고, 소극적 집합주의는 소극적 집합주의 자유주의적인 개념, 즉 남한테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번, 사회적 적절성은 급여 수준이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적절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맞죠? 적절성이라는 건 뭐예요? 얼마나 먹고 살만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번. 경기 후퇴가 사회보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자, 경기 후퇴가 사회보장 재정에. 경기가 후퇴했다는 것은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사회보장 재정이 어떻게 되냐. 일단 경기가 후퇴가 하게 되면은 실업자가 증가를 하죠. 예, 당연한 얘기였고요. 자, 사회보장 재정의 수입이 증가합니까? 아니겠죠. 경기 후퇴라는 것은 실업자를 증가시키고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재정 수입도 증가가 아니라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조기 퇴직자가 증가되겠고, 그러다 보면 실업급여나 공공부재 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한 노령연금 수급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즉, 경기 후퇴와, 경기와 사회보장 재정의 관계는 상반된 관계가 아니라 같이 가죠. 경기가 떨어지면 사회보장 재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5번. 자, 다음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1번,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자, 이것은 맞는 거죠. 정책 일반적인 기능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당연하겠고요. 자,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안정화시킨다. 즉, 사회복지를 통해서 그 수급자나 수급받을 대상자의 자립갱생을 통해서 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자기결정권을 중시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즉, 사회적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이게 폭발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로 1차적인 분배가 아니라 2차적인 분배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것은 뭐예요? 재분배가 되는 거죠. 자, 경제를 통해서 소비와 생산과 분배가 일어나면, 자, 이거에 대한 재원이 어디로 들어가요? 네, 정부로 들어가죠. 국가의 어떤 세로 들어가죠. 그럼 국가는 그 세를 가지고 다시 서비스를 수급자들에게 해주니까 뭐예요? 1차 분배가 아니라 2차 분배, 재분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은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다음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간 운동을 비교한 것이다.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항상 자선조직협회든지 인보간이 나오면 문제의 초점을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서로. 자, 일단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뒀죠. 일단 빈곤의 책임이 개인이기 때문에 의회 방문을 통해서 프렌들리 비지터라 그랬죠. 그들이 방문을 통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조정을 해주고 가치 있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대상은 반면에 인보간은요, 사회적, 즉 환경적인 요소를 빈곤의 책임의 원인으로 돌렸고, 자, 2번 서비스 대상은 가치 있는 빈민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보간에서는 빈민 지역의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실시를 했고요. 자, 활동 계층은요, 우회 방문원, 즉 중상류층 방문들이 우회 방문을 통해서 호구 조사를 실시했죠. 이것은 뭘 방문이에요? 중복 구제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반면에 인보간은 뭐예요? 지식인들과 중산층이 거주를 해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사회 개혁을 실행하고자 했었죠. 자, 서비스 방식은요, 자선조직협회는 서비스를 연결해 줬죠. 즉, 직접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연결적인 역할을 해줬지만, 인보간은요,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제공해 줬어요. 뭐예요? 지식층이나 중산층이 같이 거주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고요. 자,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자선조직협회는 급진주의가 아니라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이고, 인보간은 급진주의적인 관점이죠. 즉, 여기서는 스펜서가 얘기했던 약육강식적인 점을, 약육강식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인보간과 자선조직협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정책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론도 그렇고 사회복지 실천론적인 데도 그렇고 항상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자, 다음 중 베버리지 보고서의 6대 기본 원칙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베버리지는 6대 기본 원칙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 중에서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자, 1번 근일규여. 자, 어떤 상황에서는 모두 똑같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야, 균일규여라는 것은요, 똑같이 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잘못됐죠? 그리고 이것은 부담률이 똑같은 거죠. 똑같이 낸다는 얘기고. 자, 급여의 적절성. 즉, 내셔널 미니멈, 최저 생활을 하기에 충분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즉,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만큼 급여가 충분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지급되어야 한다. 자, 3번 행정의 통합화.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하고 행정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한다. 즉, 행정이 통합화가 되면 비용이 최소화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대상은 노인, 아동, 주부, 무직자 등 6가지 범주로 분류를 했고요. 자, 적용 범위의 포괄성, 포괄화.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어야지, 포괄적이어야 하며 모든 욕구를 포괄해야 된다.
그래서 베버리지는 5악이 있죠. 5악은 빈곤과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것을 5대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전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완전 고용을 이뤄야 되고요. 포괄적인 서비스와 보편적인 가족수당, 또 가족수당은 다른 말로 아동수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사회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6대 기본 원칙이라 했으니까 5가지만 나왔죠? 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이 받자. 균일 급여가 되겠고요. 자, 이 베버리지 보고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8번. 아젠다 형성의 참여자 중 클라이언트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위치에 있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요구되는 사람은. 자, 아젠다 형성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아젠다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어야 되겠고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외부로 나타내는 공공 아젠다, 즉 공공 의제가 있고, 자, 이것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정부 의제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되는 사람은 뭐예요? 이슈 기업가가 있고 결정자, 일반 국민, 사회복지 전문가,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은 누가 될까요, 그러면? 네, 이 정책 결정자가 가장 영향력이 높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다음 중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이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합리 모형. 비교적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관성이 가미된다. 자, 합리 모형은 뭐죠? 인간의 어떤 전지전능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대안을 인간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합리 모형이고요. 여기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만족 모형이 되겠죠. 어느 정도 만족한 선에서 모형을 만든다. 그래서 합리 모형을 보완하게 나왔던 것이 만족 모형이 되겠고, 자, 점증 모형은 정치적인 합리성에 근거한다. 자, 혼합 모형. 일반적인 것은 합리 모형에 적용하고 구체적인 것은 점증 모형을 적용한다. 그래서 혼합 모형은 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한 것이다. 자, 최적 모형은요,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이 최적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그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는 것이죠.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는 것이고, 자, 5번 쓰레기통 모형은 몇 가지 흐름이 우연하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자, 이거하고 유사한 말로 정책 창 모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합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으로 가서요. 자, 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총괄평가,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다. 자, 과정평가, 정책 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 보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의 진행 도중에 실시된다. 자,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 이 과정평가니까 진행 도중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수정 보완을 목적으로 한 것은 과정평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형성평가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이번에 틀렸고, 자, 커버리지는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 집단의 참여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정도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대상 인원이 100명인데 100명이 참여를 했다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족도 또는 만족도를 얘기하는 것이 커버리죠. 근데 100명인데 80명만 차고 있다면 충족도에 못 미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100명인데 120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커버리지 효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즉,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을 위해서 그 적정된 인원이 다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이 커버리지가 되겠고, 자, 바이어스는 지정된 대상 집단의 각 하위 집단들 간의 다른 참여 정도입니다. 각 하위 집단이 어떻게 다르게 참여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이어스가 되겠고, 자, 영향평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자, 그 파급 효과에 대한 평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에서는 중요한 게요, 총괄과 가정과 형성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평가를 또 평가하는 평가가 무슨 평가가 있죠? 예. 이 메타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커버리지나 바이어스의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평가에 대한 것은 깔끔하게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